오늘의 전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전 정권 핑계는 더 이상 안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어제 참석을 해서 한 얘기입니다.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야 함께 함께 함께.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을지연습이라서 술은 못하지만 술 마신 거나 똑같은 그런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회포도 좀 털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께 신뢰 드릴 수 있는 그런 당정 간의 튼튼한 이런 결속을 우리 전부 만들어내십시다.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더 하여튼 파이팅해서. 네, 화이팅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빨리 녹취를 끊고 넘겼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에 참석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참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 정권 초에 예. 정부나 집권 여당이 여러 내용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당정이 하나 되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부처의 장차관들과 이 정기국회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없이는 국정 운영에 손발이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중에 저는 두 가지가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전 정권 핑계 댈 수 없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많이 합니다만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로 평가받겠다는 각오 이런 걸 드러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당과 정부가 하나로 국정 운영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물론 당정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손발이 따로 놀게 됐을 때 국민들께 불안감을 주거든요. 예. 사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이 입학 연령 하향 발표 같은 경우도 당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 만약 당의 자문을 구했다면 예. 정치적으로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시의적절한 조언을 했을 겁니다. 한번 그러한 시행착오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리지 않겠다는 점에서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이나 호흡을 강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박 2일 일정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저녁 시간에 오셔서 만찬장에서 함께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 기간 동안은 또 국회의원들이 장차관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하자 이런 대화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요. 대통령의 여당 연찬회 참석,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과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걸 잘 이겨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결석 이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의 도움 없이는 정부가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입법기관인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이 힘을 합쳐서 좋은 모습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성적으로 좀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 사실은 윤석 대표 문제도 그렇고 또 윤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여당 내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라도 끌어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연찬회 장면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건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술이 아니라고요? 네,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요. 그게 커피였다고 커피요. 합니다. 예. 네, 커피를 선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끼리는 이제 술 마시지 말자라는 예. 분위기가 강조가 되었고 또 전통차
지금 오미자 주스 이런 것들로 건배를 대신했다고 해요. 또 천안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호두과자 가져와서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원래 국회의원 연찬회가 보통은 이맘때쯤 또 연말에 여야에서 많이 열립니다. 그때 이제 뭐 가벼운 맥주 정도로 건배도 하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 이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이 당정이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반입을 금지했다. 주류 예. 반입을 금지하고 술 대신 다른 음료로 건배를 대신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그런데 권성동 위원장 뭐 술 마신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보였던데 그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기자들과의 어떤 식사 자리에서 뭐 이게 음주를 한 것 아니냐, 술자리 가진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국회의원 연찬회에는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와서 함께 1박 2일을 지냅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같은 예. 경우는 본인들이 따로 저녁 시간 가지면서 회포도 풀고 동료 기자들과 술 한잔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자리가 어제 4곳에서 열렸는데 이럴 때 보통 기자분들이 이 정당 지도부가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일반적인 기자회견에서 못하는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자고 요청을 해요. 예.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 자리에 와달라고 기자분들이 먼저 요청한 거고요. 저 사진은 4번째 마지막 자리에서 연출된 것인데 노래를 권유했던 것도 저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석에서의 어떤 정치인과 기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내밀한 취재가 가능해지는데 기자분들이 먼저 초청한 자리에 기자분들의 요청으로 노래 한 곡 한 걸 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한 그 해당 기자 뭐 특정 매체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동료 기자들에게 오히려 그 기자나 그 매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당 지도부로서 기자분들 언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받았는데 안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전직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또다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조금만 알아도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리라는 거지 이게 따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이제 대통령 그 발언에서는 의지 연습 기간 중이니까 또 이제 오미자 주스로 하자라는 그 말도 있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거잖아요. 의지 연습 중이고 이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도 본인은 안 마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기자들이 앉아서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술 따라주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을지훈련 중이고 대통령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미자차를 우리가 마셨다. 그러니까 나는 좀 사양을 하겠다. 이랬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게 어쨌든 찍혀서 나오는 순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을지훈련이고 을지훈련 한미연합훈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술을 안 마시는데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이면 예. 그게 유출되면 분명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예컨대 그런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만 생각을 한 번 더 했으면 거기서 사양을 하고 조금 더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 자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옆자리에 이제 앉았고요.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떴다 그래요? 뭐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고락을 나눴던 이 측근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직을 수행하고 있으니 예.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저 자리 중심부에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었다면 저는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장제원 의원처럼 조금 뒤로 비껴나서 다른 의원들에게 공간을 열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직자로서 직분을 수행한 것이고 또 당직이 없는 상태에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여러 논란이나 이 지나친 비판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교류를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사실 양보하고 희생한 거죠. 두 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모범이 될 만한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제원 의원 뭐 어떻게 잘 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계속 이제 언론들이 또 조명할 수밖에 없고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지금 여론의 주요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계속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야 뭐 당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 앉아 있으면 계속 질문 나오고 또 뭐 대통령 동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또 같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뭐 그 연찬의 자리에서 의원이니까 참석은 하지만 가능한 한 그 일정 다 끝냈으면 빨리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자리를 먼저 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크게 내건 단어가 이제 도약이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도약을 하기 위한 이제 좋은 취지로 연찬회를 한 건데 이지성 작가의 그 강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끼얹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것을 좀 사과하거나 시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지성 작가가 예. 당직자거나 국민의힘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외부 작가를 강연자로 초빙해서 모셨는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할지 사전에 알 수는 당연히 없죠. 그거 물어봤다가는 또 검열이다 뭐다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지성 작가가 이 다른 사람의 실명을 예시로 든 건 저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만 예. 어쨌거나 본인의 배우자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차유람 선수를 띄워주기 위해서 한 농담성 발언인데 그거 현장에서 듣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외부 초청한 강연자에게 뭐 정색을 하거나 막 나무라거나 하기도 좀 어려웠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다른 강연의 좋은 취지를 좀 무색해하는 부적절한 실언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지성 작가도 또 사실은 본인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차유람 선수도 어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정리될 이슈이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변한 것 같아요. 뭐 불과 이제 5년 전, 10년 전 자료 화면을 봐도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이야기들을 요즘 방송에서 말했다가 뭐 출연 정지 먹을 만한 일들도 많아지겠죠. 그만큼 남녀의 문제라거나 또는 외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번 사건 해프닝을 통해서 얻어가면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저는 뭐 이지성 작가 발언이 정말 잘못됐어요.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었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저 자리에서 그것도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를 왜 생각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을 초청해 준 정당에서 예를 들면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몰고 올 파장을 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 자기 할 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 SNS 글을 올리든 이래야지 저 장소에서 어떤 발언이든 언론사 기자들 다 와 있죠. 또 실제 그 지명이 되는 의원들도 거기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네. 아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로 외모로 평가를 받고 그것 때문에 본인의 능력과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어느 사회인데 저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자기 뭐 부인 되시는 분을 뭐 외모를 칭찬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빠르게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뭐 물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고 이거는 이지성 작가가 잘못을 해서 발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함께 이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저런 참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도 저런 분이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당의 어떤 연설자 또는 토론자 또는 강연자를 와서 발언할 때는 발언 하나하나가 그 공당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적절했고 어쨌든 국민의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 의원들에게도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심원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찬의 발언 논란을 좀 짚어봤고요. 연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민생 현장에서 라이브 쇼핑에 또 등장해서 또 화제를 모은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소맨 적이 없고 이영 장관님이 또 시작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쫓아하면 매출 10입니다. 제가 대통령 후대 소감을 입고 오늘 완판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 놀라운 게요.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를 하면 더 잘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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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서늘하게 인적 쇄신 대상이 아니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냥 그 대통령이 가서 전통시장의 어떤 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저는 그리고 저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그거는 뭐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서 좀 우리 사회에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찾질 않아가지고 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지만 예. 이제 중요한 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 체감적인 경제, 그다음에 물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 잡지 못하면 사실은 지지율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뭐 연찬회가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게 외부적 요인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는. 정말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외부적 요인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물가를 예.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데 뭐 정쟁이 이런데 힘을 쏟지 말고 물가 잡고 유가 잡고 국민들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매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런 일회성 행사에 이제 나아가서 실제적인 정책적 부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회장님, 저는 영상 보고 좀 궁금했던 게 라이브 방송 출연은 이거 각본이었나요? 어떻게 우연이었나요? 글쎄요, 제가 뭐 이걸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실무를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 해왔던 행보나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것들을 보면 이걸 뭐 쇼처럼 미리 다 짜놓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출연하면서 이제 짧게 이영 장관이나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영 장관도 저는 이 대목에서는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어쨌거나 중기부 장관, 1국의 장관인데 뭐 무게 재고 막 이렇게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말에 의하면 쇼호스트처럼 예. 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제품 하나 더 팔고 좀 관심을 좀 증진시키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에게 국민들이 좀 기대할 것 같다라는 앞으로 좀 생각이 자주 들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그리고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계속해서 민생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 누적된다면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또 충분히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실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겠고 이제 그걸 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쨌건 그 지지율이 최하점을 찍은 다음에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폭이 만족할 만한 폭이냐 아니면 미흡하냐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릅니다만은 지지율은 어쨌건 좀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더군요. 그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여당의 관계자인 저 같은 사람이 지지율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됩니다라고 좋아할 그럴 시기는 아니죠. 예.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이 우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면서 이 지지율 재상승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당도 이제 막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비대위가 출범했고 대통령실도 새로운 수석들이 온 것뿐만이 아니라 고강도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위고하를 막론한 인적 쇄신에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부처 같은 경우도 사회부총리에 해당하는 교육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사실상 경질했죠. 그리고 아마 조만간 그 교육부 장관과 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새로 내정될 모양인데요.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잠깐 지지율 반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때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신뢰를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부정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